라이브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제가 진짜 컨설팅 할 때 아이들한테 말해주는 건데, 라이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대비적인 걸 하나 공개를 할 건데요. 이제는 찾지 말고 질문하세요 라는 이 LMM 시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 이제 뭐 GPT라는 것도 생겼고 클로드 이런 업체들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두비라는 교육 전문도 생겼는데, 제 요 영상이 뭐냐면, 요 이미지가 제가 5년 전이에요. 와, 벌써 이게 5년이 됐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끝나고 SBS 스페셜에서 뭐 김주영을 찾아서 막 이런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입시 코디라는 얘기가 막 나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촬영할 때가 5년 전인데, 제가 이거 촬영할 때 어떤 얘기를 방송에서 했었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걸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 답답하다. 이제 앞으로 모든 시대가 학생부 종합전형 시대로 바뀔 거고, 입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아이들을 선발을 할 건데, 생각보다 너무 준비를 안 하시고 너무 모르신다. 그래서 이 정보를 주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지방에 내려가갖고 컨설팅을 하는 이런 게 이제 방송에서 나간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 5년 전에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입시에 대한 방향성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라고 막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 LMM이라는 GPT라는 프로그램, 에두비라는 이 프로그램이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있죠, 이거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모든 시대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학업을 해나가야 되는 이게 다 LMM, 이 GPT라는 거를 활용하는 시대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를 한 학생과, 아니면 이걸 알고 있는 학부모와 모르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이 정보력과 특히 학교 비교과를 해내는 데 있어서의 효율성 부분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 GPT 같은 아이를 어떻게 학생들이 활용하냐에 따라서 시간에 대한 부분을 엄청나게 가져갈 수 있는데, 예를 들면요,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라이브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제가 진짜 컨설팅 할 때 아이들한테 말해주는 건데, 라이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대비적인 걸 하나 공개를 할 건데요. 그게 뭐냐면, 잘 보세요. 우리 아이들 비교과 활동이라는 것 중에 되게 열심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동아리 활동입니다. 그죠? 근데 보세요. 동아리 활동에다가 우리 아이가 보고서라는 걸 제출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보고서를 제출하면 동아리 선생님이 그 보고서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돼요. 여기서 질문. 동아리 보고서 갖다 내면 평가 요소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아가들아, 너네 이거 생각은 해봤니? 네가 만일 동아리 활동에서 엉빠지게 막 며칠 동안 개고생해서 만든 보고서가 하나 있다 치자. 그거 학교에다 갖다 냈어. 그 평가 요소 있냐고. 없어요. 평가 요소가 없습니다. 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솔직히 저는 입시를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전 교육자 아니거든요. 전 컨설팅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전 교육자가 아니라고. 그냥 진짜 일개 컨설턴트예요. 왜 그러냐면 저 목표는 우리 아이를 좋은 대학을 보내야 되고, 그 좋은 대학을 보내라고 부모님이 저한테 돈을 주신 거거든요. 거기에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대한민국 입시에 거품이 엄청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 거품을 빼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거품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동아리예요. 예를 하나 든 겁니다. 되게 많은데. 그러면 저 동아리 보고서 만드는데 평가 요소가 없어요. 근데 왜 저기다가 왜 많은 시간을 투자하냐는 거죠. 저기는 시간을 투자할 곳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동아리 보고서 하나 만드는데 30분 정도만 투자하고 나머지 시간에 우리 아이가 뭘 해야 될까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동아리 보고서를 30분 안에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훌륭한 도우미가 필요해요. 그게 제가 말하는 LMM 프로그램인 거예요.
에두비가 됐건 GPT가 됐건 클로드가 됐건 코파일럿이 됐건 뭔가는 활용하라는 거죠. 활용해도 된다고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선생님이 보고서 만들 때 코파일럿이나 GPT나 이런 거 사용하면은 다 필터해가지고 다 잡아낸다고? 말도 안 되는. 제가 그거 카피킬러라는 거 사용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순수 만든 보고서도 다 GPT가 만들었다고 하더구만. 못 잡는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는 이런 LMM 시스템의 프로그램이 문장을 만들어내는 실력이 인간보다 뛰어나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제 세상이. 그러면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고등학교가 됐건 대학교가 됐건 평가 방식이 바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말을 하냐면, 왜 이용하라고 하냐면, 아까 말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거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는지 아이들이 비교과에. 일반적인 학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나 구글 뒤지고 논문 뒤져갖고 보고서 만들고 하는 아이들, 막 아이들 만나갖고 막 회의하고 보고서 제작하는 데 있어서 평균이에요. 이거 막 며칠 걸리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조사 결과 평균 한 7시간 정도 투자를 한대요. 개빡세게. 그런데 이거를 LMM을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저희 컨쇼에. 그래서 LMM을 가르친 아이들에게 보고서 제작하는데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저희 회원 아이들 일부를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좀 짧게 쓰는 아이들은 10분대에 쓰는 아이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20분에서 40분 요 사이로 평균이 나와요. 그러면 7시간 사용하는 아이와 20분에서 40분을 사용하는 아이가 있다라면 우리 아이들이 현재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학습량에 대한 시간을 조사해보면 학교 제외하고 학원을 포함하잖아요. 그러면 학원 안에서 공부한 거 다 포함해봤자 하루에 6시간 정도밖에 투자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우리는 비교과라는 시간에 다시 분배를 했을 때 이거를 7시간에 분배하는 아이와 20분에서 40분을 투자하는 아이가 있다라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만일 동아리라면 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갖다 냈을 때 우리는 평가 요소가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모든 선생님들 다 그러진 않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보고서 갖다 냈을 때 그 보고서 꼼꼼하게 다 읽어주고 피드백하는 선생님을 아직까지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서류만 들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제목이 중요한 거죠, 지금. 그리고 나중에 보고서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생활기록부 작성할 때 활용은 하시겠죠. 그 정도라는 거예요. 뭔가 A를 주고 B를 주고 뭔가 점수화 시켜갖고 성적에 반영하고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비교과에 이런 부분이 되게 많고 심지어는 수행평가도요. 평가 요소 없는 수행평가가 생각보다 있어요. 그리고 수행평가를 할 때도요. 뭔가 조사를 하고 지식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때는 LMM을 썼을 때가 효율성이 훨씬 높을 수 있다라는 거죠.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또 하나 뭐 저한테 오픈톡방에서 이제 저희 컨쇼 오픈톡방에서는 이거 안 물어보기로 했어요. 연구 주제. 우리 아이 어떤 주제 갖고 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 아이가 만약 보고서를 만든다라면 보고서에 대한 초안을 잡고 기획을 짜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고서가 요즘은 아시다시피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양식화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양식이 A4지 한 장에서 2장 정도로만 만들어지는 보고서란 말이에요. 현재 고등학교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간을 한번 재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시간을 잰 다음에 우리가 한번 보고서를 제가 에두비 갖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에두비라는 프로그램인데 에두비 바로 가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에두비 요 아래쪽에 이제 검색창이 프롬프트를 집어넣는 건데 에두비가요 진짜 대박인 거는 이 옆에 보시면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솔직히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이 LMM을 사용하실 때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롬프트 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프롬프트를 도와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요. 지금 하나의 연구를 한다고 칠게요. 그래서 보고서 A4지 한 장 정도에서 조금 넘게 구성을 해가지고 어떤 초안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지금부터 뭐 갖고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 경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연구를 한다 칠게요. 그러면 전쟁 경제에 대한 사회의 변화와 영향 이렇게 제목만 집어넣고요. 요 옆에 보시면 인문계열 보고서 초안 작성이라는 게 있죠. 이걸 클릭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를 다 집어넣었으니까 클릭했잖아요. 그러면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랑 저 주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연구 주제의 초안을 잡아줄 거예요. 자, 지금부터 초안 나오는 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시간을 재세요. 얼마나 걸리나. 이게 지금 나온 게 거의 A4지 한 장에서 조금 넘게 나올 건데, 보시면은 전쟁 경제에 대한 목차부터 줍니다. 전쟁 경제 이론, 연구 방법론, 그리고 분석과 결과, 문헌 연구하는 거, 어떤 제한점과 해결 방안, 그리고 결론과 참고 문헌이잖아요. 서론에 대한 부분과 본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문헌 연구, 제한적 문제 해결 결론, 그리고 참고 문헌 다 나왔네요. 이거 지금부터 드래그 쳐가지고 제가 이걸 어디에다가 집어넣으면 될까요? 한글 파일에다가 복사해서 집어넣으면, 네, 보고서 초안이 다 만들어졌네요. 그런데 학교에 양식화시켜서 지금 몇 장짜리로 낸다고요? A4지 한 장에서 두 장 정도. 그러면 여기에서 멀티턴이라고 있는데 보고서를 읽어보고 조금 부족한 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보고서 내용을 조금 더 늘려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막 네이버랑 논문 뒤져가지고 지금 전쟁 경제 사회 변화에 대해서 막 조사하는 아이가 있고요. 이렇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용해가지고 제목만 집어넣고 초안 잡은 다음에 이걸 갖고 짜집기 하는 아이가 있다 칠게요. 도대체 누가 공부 학습량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냐는 거죠. 심지어는 이 프롬프트가요, 진짜 대박인 게, 아까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 제가 전자공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전자공학과라고 쳐요. 그리고 요 옆에 보시면은 학과 전공학업 찾기가 있거든요. 이거 클릭한 다음에 그냥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전공학업에 대한 1순위와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그걸 다 알려줘요. 전자공학과를 가는 데 있어서 이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들, 그리고 준비 방향성들,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네요. 보면 전공 1순위 과목은 수학이랑 영어, 그리고 수 1, 2, 미적, 영어가 중요하고요. 일반 선택 과목 안에는 물리원과 화원과 생원을 하는 게 좋고, 진로 선택에는 심화와 기하, 물투, 화투, 응용과학 하면 좋대요. 다 나오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이 엄청나요. 그러면 이제는 오픈톡방에서 저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웬만한 건. 더 중요한 건 얘가 입시 결과도 찾아내요. 지금 보면 이거는 저희가 데이터 달라 해서 줬는데 얘네들이 그 데이터 어떻게 사용했나 봤더니, 보시면 예를 들어서 2025학년 뭐 서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고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이 있죠. 이거 무슨 학과 할까요? 얘네 사회학과 있잖아요. 그죠? 사회학과라고만 쳐요. 딱 여기까지만. 그리고 요 위에 보시면 수시 교과 환산 점수로 대학 찾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 클릭한 다음에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뭐 보여줄 거냐면 이화여자대학교 환산 점수 보여줄 거예요. 어느 정도 환산돼야지 나오는지. 보이시죠? 환산 점수 다 나와서 안정권, 적정권, 도정권 다 보여주는 거.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만일 환산 점수가 예를 들어서 뭐 780점대야. 그러니까 봤더니 지금 최저점이 776이고 중간점이 781이라는 건 781이 적정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정선이랑 도정권 사이로 걸리니까 완전히 안정권은 아니라는 거고 약간 적정 도정권이네요. 그러니까 환산 점수 가지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다 이해 가세요?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도메인, 스페시픽, 에듀, LMM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문화가 되는 것들이 이제 생기는데, 이거를 활용하는 사람과 활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칠게요. 누가 더 경쟁력이 있냐는 거죠.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 변화에 맞게끔 우리 아이들을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걸 알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이런 능력이 앞으로 미래의 교육이나 아니면 학교 활동을 하는 거나, 이거 중학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중학생도 마찬가지고, 중학생이 이제 고등학생 되는 고교학점제 되면은 이게 더 심해질 거예요. 고교학점제는 수행이나 보고서를 만들거나 이런 게 훨씬 더 강화가 될 텐데, 그럴 때 이런 LMM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능력, 앞으로의 교육 변화는 이런 생각하는 인재, 그 생각을 통해 가지고 뭔가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 지식에 대한 방향을 조사하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인재가 앞으로의 미래가 원하는 인재상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이제 찾지 말고 질문하세요.